이번에 몇 번이야? 풀었나? 규빈이 풀었어? 불긴 했는데 감각을 해서 2번 2번이지 2번. 지금 물질대사 1이랑 2라고 되어 있고 에너지 출입이라고 했잖아. 그럼 1에서는 에너지 방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에너지 흡수인 거잖아. 그럼 에너지 방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화작용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기억과 이거는 글리코젠이랑 포도당이래. 글리코젠은 뭐야? 포도당이랑? 녹말이랑? 뭔지 알아? 통합과학 이런 거 했을 텐데. 포도당을 보통 이제 육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든? 얘는 이제 육탕당이라고 해, 육탕당. 탄소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 포도당이 여러 개 모인 구조가 이게 쭉 모인 구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가 이제 포도당이고 녹말이랑 글리코젠이랑 구조는 거의 비슷해. 둘 다 포도당이 모인 거야. 녹말도 포도당이 모인 거고 글리코젠도 포도당이 모인 거거든. 근데 녹말 같은 경우에는 뭐야? 식물에서 에너지 저장 형태고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서 에너지 저장 형태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화작용 했으면은 녹말에서 지금 포도당이 되는 거고 동화작용은 글리코젠 기억을 읽고 있습니다. 아닌데? 아 2번이라 했나? 네. 그냥 한 문제다 에너지 하면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니은이 크잖아. 간에서 유단이 나온다. 간에서 일어나는 거 맞지? 얘는 조금 단원 통합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간에서는 우리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과정도 일어나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도 뭐라 하는 거지? 둘 다 일어나는 거야. 못하겠는데? 목이 지금 간 거 같은데. 근데 목소리 이상한 거 같은데? 선생님만 그렇게 느끼나? 어쩔 수 없이 그런가? 선생님 좀 목소리를 최소로 할 테니까 지금 목소리 진짜 이상하지? 그렇지? 더 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 걱정해 줄게. 이런 친 형은 목소리 없이 선생님 참아볼게. 와 7번에 먹어 7번. 2점은 7번. 요새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은 몇 번이야? 규리가 몇 번이야? 5번? 그치 5번이지? 형모의 세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되어 있고 기체 A가 O2랑 CO2래. 이 정도 밑줄? 예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 결과 검출된 A. 세포 결과는 CO2로 나오는 거잖아. 그다음 CO2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KOH, 수산화 칼륨도 있었지만은 KOH를 활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석회수. 석회수가 있을 때 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하는 게 CO2가
병합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병화는 운동 왜 높아져? 세포 곱하게 되면 열 에너지 나오는 거잖아. ATP도 나오지만 평균은 뭐라고 했어? 단세포 진행인 거니까 당연히 노출돼서 되는 거지. 기억 과정에서 A가 분해된다. 세포 결과 이 시간이 분해되는 거였잖아. 열 에너지에서 니은이 나왔다 같고 어렵지 않잖아. 그다음에 뭐였지? 11번. 실번에 몇 번이야? 지우가 몇 번이야? 4. 4번인 거지. 지금 A랑 B가 광합성 세포이라고 했는데 얘가 광합성이고 세포고 얘를 X라고 했는데 X라고 해. ATP인 거지. 간세포에서 광합성이 왜 일어나? 광합성은 연목체에서 일어나는데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데 에너지 전환 일어나는 거 맞지? 광합성에서도 에너지 전환 일어나는 거 맞아?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만약에 정확하게는 광합성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 규빈은 어떻게 일어나? 광합성에서는 광합성에서요? 광합성에서 어떻게 일어나? 규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응? 광합성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비대에너지가 포도당이 화학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세포국에서는 포도당이 화학에너지가 당연히 열에너지도 있지만 이게 에너지 전환인 거잖아. 그러니까 세포국에서 당연히 에너지 일부가 ATP 조정되는 거고 넘어가서 1번, 2번 해봐봐. 3점에 1번, 2번 그냥 거기 그 수축이랑 기주대 거기 단톡방에다 보내놨으니까 그거 네. 다운해서
됐을까? 규민아 1번에 몇 번? 4번? 4번이야? 네. Y는 뭐야 그러면? I요? Y. Y 모르겠어요. 미토콘드리아처럼 생기긴 했는데. 미토콘드리아처럼 생겼는데 미토콘드리아 아니고 어떤 거야? 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있는 과정이 ADP에서 ATP로 되는 거잖아.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 그쵸. 근육세포 내 세포소기관이라고 했는데 Y처럼 생긴 건 미토콘드리아밖에 없는데 면목체는 아닐 거잖아. 그쵸. 그렇지. 기억 맞는 거잖아 당연히. 이 잘라놔가지고. 아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 뭐라 해야지 쭈글쭈글하게 된 게 미토콘드리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실 ATP 된 거 나왔으니까 세포기관이니까 미토콘드리아 맞으니까 5번이고 설명할 거 없고. 다음에 규리야 2번이 몇 번이지? 5번인 거지? 딱 괜찮지 여기는? 뭐 어렵지가 않고. 그다음 3번 4번. 다 됐나? 3번에 몇 번이야? 지훈아 몇 번이야? 1이요. 3번에 1번 괜찮지?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니까 뭐 괜찮은 거 같고. 그럼 4번은 규빈아 저 아직 못 풀었는데. 4번 풀어봐. 4번 풀고서 얘기해줘. 네. 오 번? 4번에 5번인 거지? 네. 그것도 괜찮을 거다. 4번에 5번 괜찮을까? 괜찮지? 오케이. 그럼 딱 설명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나 5번, 6번. 다 비슷해. 이건 딱 다른 게 없고. 이게 다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얘는 기출은 아니고 이제 수특인 거니까는. 근데 보통 형식이 비슷하지? 이렇게 나오죠. 펜 뭐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이제 막전이 보면 끔찍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알았어? 탄수화물의 질소가 까먹었지? 까먹었어요. 우리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거잖아. 같이 가보자. 15분부터. 외부 온도에 따른 동무 A와 B의 체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가 우리 처음 보는 거잖아요. 자료 해석 문제인 거잖아. 그럼 자료 해석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다 처음 보는 그래프니까 이거 배울 적이 없단 말이야. 기본이 X축, Y축 delta 확인하는 거야. 봤을 때 가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 변화인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A의 물질 대사율이랑 B의 물질 대사율을 외부 온도에 따라 나타내는 거네. 일단 지금 봤을 때 이건 뭐 참고인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일정하지.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A 같은 거를 동물을 뭐라고 해? 네온동물이라고 하거든. 네온동물. 사람 같은 것들. 안쪽에 있는 체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우리 체온은 계속해서 36.5도씨를 유지하잖아. 그런 것들을 내온동물이라고 하고, B 같은 경우는 무슨 동물이라고 해? 변온동물이라고 하지, 또는 외온동물이라고 해. 들어보지 않았어? 뭐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봤을 때 기억에서 외부 온도가 25도씨에서 15도씨로 낮아지게 되면은 A에서 세포호흡이 촉진된다. 그럼 이 그래프로 X, Y축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세포호흡이 촉진되냐를 물어봤잖아. A에서. 그럼 어떤 그래프를 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럼 세포호흡이 촉진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 그래프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25도씨에서 15도씨로 나눠져. 그랬더니 A의 물질 대사율이 증가하네. 그럼 세포 촉진되는 거 맞잖아. 그렇지? 니은에서 구간이라서 외부 온도에 따른 니은은 시력 검사에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니은은 지금 시력 검사인 거야. 시력 검사. B에서가 여기서부터 크잖아. 디귿에서 30도씨일 때 단위 부피당 물질 대사에 대한 열 발생량. 단위 부피당 물질 대사에 대한 열 발생량이 그냥 물질 대사를 얘기하는 거 같네, 그렇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맞지? 맞잖아. 왜? Y축의 스케일이 다른데? A의 물질 대사율은 10% 차이인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1% 차이인데 지금 A의 그래프가 낮다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잖아.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잖아. 그렇지? 이런 낚시 같은 것들이 가끔 나오니까는 꼭 X축, Y축에 대한 스케일까지 잘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실수하기가 쉽지, 디귿 보기 같은 거. 6번은 X가 탄수화물 단백질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암모니아 나와 있으니까 단백질이네. 왜? 그 뒤에서 바로 하겠지만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소가 어떻게 돼? CHO. 지방 같은 경우에는 CHO.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H5N이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나왔으니까 질소 들어있는 거니까 단백질이 되겠고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니까 얘가 아미노산이 되는데 암모니아 이후에는 니은은 뭐가 돼?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게 되지. 왜 바뀌어? 그치, 독성이 강한 거니까. 암모니아를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가 뭐였어? 독성이 강한 거랑 하나가 뭐였어? 염기성인 거지. 암모니아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독성이 약한 요소의 형태로 바꿔준다고 했었고 이거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 간이지, 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차피 시험 범위는 뒤에까지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2단원 문제에서도 3단원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거 간이겠는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넓게 보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지. 단원 통합적으로. 진짜 어려워. 이거 기억이라고 줘서 기억에서 나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맞아, 틀려. 그렇지, 틀린 거지. 네? 틀린 거잖아. 암모니아가 요소되는 거 무슨 반응이라 했어? 동화작용이라 했잖아. 네, 둘 다 일어나는 거 보이고. 아니 간 말고 지금 이 과정. 아, 간에서 말고 암모니아가 요소되는 거. 왜? 암모니아는
기억할 필요 없지만 암모니아는 기억해야 되지만은 요소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했어? 대충 이런 식의 구조로 띄는 거거든. 더 복잡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라는 거야. 어쨌든 우리 뭐 지금 공부하는 건데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여기서 어떤 보기가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H2고 뭐 어떻게 있지? 그냥 나머지 뭐 보기는 별게 없으니까. 기억과 리을을 구성하는 원소, 기억, 리을이 아미노산이랑 요소인 거니까 다 질 수 있는 거지? 고 디귿은 H2 1과 2에서 모두 나와 같은 에너지잖아. 1 같은 경우에는 뭐야? 단백질이 아미노산 되는 거는 이화 작용인 거지? 맞아? 중합체에서 고분자에서 저분자 되는 거니까. 2 같은 경우에는 동화 작용이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1은 맞지만 2가 아니니까 그렇다. 3번인 거고. 뒤에 그냥 조금만 더 넣어보죠. 우리 기관계 봐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소화계라던가 호흡계라던가 순환계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거고, 맨 처음에 영양소 흡수와 이동 같은 경우에 소화계에 나타나는 거지. 소화계에서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라고 했었고, 영양소에는 탄단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너무 분자 크기가 커. 그러니까 분해를 해줘야 돼. 이화작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소화성물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눠준다 했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와 같은 단당류로 나눠지는 거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이 되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쪼갰을 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와 같은 단당류로 바뀌는 거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에 이렇게 된다 했을까? 그치?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흡수되는 거냐면 소장 내벽에 있는 융털. 융털이라고 하는 거는 표면적을 넓힌 구조로서 소화를 용이하게 도와준다고 했었고, 근데 여기 안에도 암주관이라고 하는 거랑 모세혈관으로 나눠지는 거지. 암주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건 어떤 거죠? 규빈 어떤 거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여기 이제 소장 내벽에 있는 융털인 건데,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게 있고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게 있잖아. 아는데. 뭐라 했어? 힌트 주세요. 규리가 기억날까? 출제한 어떤 거? 오늘을 쓰자. 뭐지? 순서? 그렇지, 수용성 양분이었지. 수용성 양분. 수용성 양분은 뭐가 있었어?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죠.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B랑 C가 있고, 암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 없고, 수용성은 지방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용성이 지방이랑 친한 거잖아. 수용성은 물이랑 친한 거고 지방이랑 안 친한 거. 지용성은 지방산, 이런 인생들, 비타민 A, D, E, K 가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봐봐. 이 암주간으로 흡수된 지용성 양분 같은 경우에는 암주간 갔다가 어디 간다 했어? 우리 놀랍게도 거기 완전히 다 나와 있어. 선생님이 동그라미도 쳤을 거야. 근데 꼭 다시 확인해야 돼. 암주간을 고쳤다가 림프관으로 간다 했었어. 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어디로 간다 했어? 간에 거치거든. 근데 간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거 있잖아. 수용성 양분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간을 항상 거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소화기에 있지. 그래서 완자도 꼭 복습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닌 거니까 우리 한 개 더 많잖아. 오케이 어려주고 호흡기 와봤을 때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거고 이산화탄소랑 물 같은 경우 나가는 거지. 그래서 호흡기 같은 경우는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되어 있고 폐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이 되어 있다. 순환기는 심장이나 혈관, 기체교환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유입되고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 다음 폐포로 배출된다. 분압 차에 따른 확산이었던 건 기억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완자를 봐야지만 기억이 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O2 같은 경우에는 폐로 들어와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할 거고, 왜냐하면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CO2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거 이제 모세혈관이고. 그럼 분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O2의 분압이 폐랑 모세혈관 중에서 누가 더 높다는 거야? 폐에서 누가 더 높은 거니까는 폐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렇지? 분압이. 모세혈관이나 조직세포에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높아야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겠지. 반대로 CO2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보다 높아야지만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 여기서도 모세혈관이 폐포에서보다 높아야지만 CO2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될 거니까 혼합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림 한번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밑에 지금 3번 기체교환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구조, 폐정맥, 폐동맥, 세기관지, 폐포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제 전체 순환기 구조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봤을 때 지금 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 그림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봤을 때 얘가 지금 폐포인 건데 폐포 쪽으로 O2는 들어오고 있고 CO2는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살표에 따라서 얘는 다 블랭크로 주는 거니까 자 기억을 해줘야 돼. O2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CO2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동맥, 폐정맥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우리 순환계랑 같이 봐봤을 때 동맥, 정맥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동맥이라고 하는 거.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근데 동맥혈이랑 정맥혈의 정의는 뭐였어? 금이나 뭐였지? 동맥혈이 이제 그 깨끗한 거. 그렇지. 그러니까 O2가 많고 CO2는 적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O2는 적고 CO2는 많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대동맥, 대정맥 또는 뭐 폐동맥, 폐정맥이라고 했을 때 대동맥이랑 대정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 해서 배울 때는 대동맥은 동맥혈, 대정맥은 정맥혈. 근데 폐가 들어가게 되면 폐순환을 하게 되면은 바뀐다 했었지? 폐정맥이 동맥혈, 폐동맥이 폐동맥이 정맥혈.
이렇게 있었을 때 회로 가는 거랑 온몸을 순환하는 거랑 나눠져 있었었는데 심장을 통해서 그냥 뭐 온몸을 도는 거는 좌심실에서 나와서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했었고 회로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우심실에서 나와서 좌심방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었는데 회로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폐동맥, 폐정맥 이렇게 되는 거고 온몸 도는 거니까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부분 완전히 자세하게 했었으니까 꼭 잘 기억해주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단톡방에 좀 올려줄래? 단톡방에다가 그 기출픽은 79번까지 하면 되고 기출픽 79번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는 좀 많은데 56쪽에 C46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고 그 개념 분석을 해오고 들어야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니까 여기까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보면